예, 2025년 5월 28일, 음력으로 5월 1일이 되겠습니다. 아침 9시 정도가 되었는데요. 학문 산책 274번째 현대사 18번째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현대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방 이후에 이승만 정부가 했던 보도연맹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요. 또 이승만 대통령이 서북 청년단을 이용해서 우리 해방 이후에 좌우위과의 갈등을 적나라하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과 더불어서 또 박정희 대통령의 5.16 쿠데타로 인해서 우리가 왜 월남 파병을 하게 되었고 무려 수년에 거쳐서 35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우리가 월남 베트남전에 참여되었고 왜 전 세계 자유민주 국가는 베트남전에 단 어느 누구도 참여하지 않았는데 미국과 대한민국의 국군이 거기에 참전하여 전술을 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현대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꼭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 현대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1905년 을사보조약과 더불어서 일제 식민통치 40년과 해방 이후 2025년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서고 있는 이 80년 동안의 역사를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전 40년은 일제 친일 부역자들이 활동을 했던 시기고, 해방 이후에는 미 군정에 의해서 미국의 또 친미 사대주의적인 요소를 가지고 80년을 이끌어왔던, 미국에서 공부하고 유학하고 미국을 받드는 세력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 이 가톨릭과 기독교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일 부역 세력과 친미 사대주의 세력들이 합심하여서 이 만드는 논리가, 이데올로기가, 정치 철학이 바로 이게 뉴라이트라는 건데요. 그러면 이 뉴라이터들은 지난 120년을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를 이끌어오면서 그들만의 이너서클, 즉 중심 센터가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민족 자유주의 학파, 그 다음에 위정척사파, 또 사회주의 노선을 그렸던 독립운동사, 이런 사람들의 평가는 지지멸멸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일 부역자와 친미 사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철학과 사상이 바로 뉴라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기타 쿠데타 세력들이 정부의 코어가 되어서, 이너서클이 되어서
핵심 역할을 우리 한국 사회에 이끌어왔던 것이죠. 뭐 국사편찬위원회라든지 교과서 편집위원회라든지 한국학중앙원이라든지 우리 한국 사회에 아주 여러 분야에 이들이 포진되어서 이들이 우리 한국 사회를 120년 동안 좌지우지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출세 좀 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려면은 일본이나 미국에 유학을 갔다 온 자녀들, 우리가 윤석열이가 아버지가 일본에 유학을 가서 거기에서 자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친일 부역자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어떤 한계성을 드러낸 부분이 있고요. 또 상당한 부분들이 미국에 유학을 하여 뭐 하버드니 뭐 스탠포드라든지 프린스턴이라든지 이렇게 막 거기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을 예를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우리는 지난 120년 동안에 그야말로 가스라이팅이 돼 가지고 이들이 자제들이 판검사가 되고 그 다음에 의사 약사 우리 한국 사회의 전문직이 되면서 이들에게 그 특혜를 주어서 그들 자녀들은 군대도 안 갈 뿐만 아니라 군대에 간다 하더라도 보직이 좋은 곳으로 다 백을 써가지고 왔고요. 또 학교를 갈 때도 많은 사학재단이라든지 학교법인에서 자란 이 이세들이 우리 한국 사회의 주류가 되어서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 되어 있고 판검사가 되어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불공정하고 부정의하고 부조리한 부분을 알면서도 그들은 쉽게 여기에 대해서 개혁을 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반대편에서 있었던 많은 깨어있는 시민과 조직된 힘, 행동하는 양심들의 세력들이 우리가 민노총이라든지 뭐 한노총이라든지 그 다음에 많은 의식 있는 세력들과 노력을 해서 우리가 박근혜까지 쫓아내는 일이 일어났지만 결국은 문재인과 이낙연이가 전혀 개혁을 하지 않고 그들 편에 서므로 인해서 제가 진보민주 계열의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으로서 또 국무총리로서 가장 미워하고 가장 싫어하고 가장 원망스러운 놈이 바로 문재인과 이낙연이다. 급기야 이낙연은 내란 세력인 국민의힘과 손잡았다는 게 어저께 제가 이야기를 했던 이유인 것이죠. 그리고 특히 이낙연은 전남 영광 사람으로서 적어도 김대중 대통령에 발탁되어서 서울대 법들을 가지고 동아일보에 포진하면서 오늘날까지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꽃길과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꿀을 빨면서 평생을 호호식하면서 살았던 이 나쁜 부분들을 우리가 고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국민을 속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환국문명 학술원은 이 프로젝트가 공부하는 목표의 지향성이 태고사를 재발견해서 한국사를 복원하여 한국의 민주주의를 견인해서 역사의 징검다리를 놓아서 세계 민주주의에 내다파는 이것이 이제 이 환국문명 학술원이 그동안에 공국강수한 박사님이라든지 수남자 김재수 선생님을 뵙고 지금까지 9년 동안 단 하루도 그러지 않고 공부를 해왔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분들의 거룩함과 숭고함을 우리가 받들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책들을 몇 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그 한홍구 선생님의 역사와 책임, 우리 한홍구 선생님이 쓰신 대한민국사라는 1, 2, 3, 4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현대사를 위해서는 우리가 박태균 선생님의 이 베트남 전쟁을 꼭 읽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고우석 선생님의 종합실담학 개론, 동북아 한중일 최고학자 반열에 올라 있고 세계적인 석학이면서 우리나라 학자로서의 국보급에 들어간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박인수 선생님과 박민우 선생님도 계시는데, 어쨌든 이 박인수 선생님 문자로 나타난 하나님, 이 김재섭 선생님과 이런 책을 만들어냈고, 그 김재섭 선생님의 이 근문 창세기 문자 이 있고, 우리 공우 강산 박사님의 조선고 실담을 주석사전, 예, 이것을 뭐냐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우리의 태고서와 우리의 현대사까지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고대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샤먼 제국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샤먼 제국, 샤먼 문명, 샤먼 제도, 샤먼 사상, 이 네 가지가 바로 우리의 고대 사상과 철학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샤먼 제국에서 가지고 있는 제도가 바로 삼지 제도라는 것인데, 삼지 제도가 바로 마한 진한 변한 고구려 백제 신라와 하은주와 같이 이렇게 얽혀져 있다는 것으로 새끼줄처럼 세 갈리로 꼬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삼지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담배 삼지라는 말도 하고요. 그래서 이 삼지가 원산지가 어디냐면은 삼의 원산지는 중앙아시아가 되고, 또 삼의 시를 우리가 아마라 그럽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가 암마시, 아만, 나반과 아만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삼성 오제 봉기에 놓는 말인데요. 아마시가 아만, 그래서 나반과 아만에서 아만은 뭐냐면은 직녀성과 관계 있고, 직녀성은 모계사의 유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샤먼 제국을 쓰신 박용수 선생님의 책에서 나오는 말인데, 산스크리트로 이 샤먼, 샘물과 같은 뜻이 있고, 또 셋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새끼, 생명의 시작. 그래서 북극성 사상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자, 그래서 이 셋은 바로 뭐냐? 금성과 달과 해를 말합니다. 금성과 달과 해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지인이 이기 삼이 아니고, 원래는 금성과 달과 해를 뭐냐면은 우리가 일컬는다. 그래서 금성은 새벽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새별이라고 말을 하고, 달은 밤을, 해는 낮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금성, 달, 해를 천지인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삼성각이라는 것이 바로 환인, 환웅, 당군을 우리가 지칭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제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삼사라는 말도 있고, 삼은 새끼, 세 줄 꼬기, 이거를 우리가 삼은 새끼라 이런 말을 하죠. 자,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도 삼은 새끼처럼 꼬여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구려 백제가 완전히 별도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공부를 좀 해보신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김춘추가 고구려에 갔다가 일본에 갔다가 당나라에 갔다가 하는 이유도 바로 같은 삼지에 세여져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오늘날에 이렇게 학문이 떨어지게 된 이유는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조선이 망하고 일제의 침탈을 받았던 것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서양 선교사가 들어가지고 기독교죠. 우리의 고을을 우리가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서양식 문법으로 만들면서 우리의 고을을 다 잊어버리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좋은 점은 서양 문물을 가져와서 대학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의과대학을 만들고 하는 것들은 또 좋은 일이고, 또 학문적으로 또 이 만주어를 연구해서 이 여진어죠. 만주어를 연구해서 샤만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쓰면 샤만의 세계를 우리가 밝힌 것도 서양 선교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샤먼 제국의 시작은 우리가 하도낙스라 해서 테오보키시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24계절이 이 샤먼 제국의 사상이고요. 4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문명이라고 합니다. 샤먼 제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문명.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문명이 가장 뚜렷한 곳이 어디냐? 북이 35도에서 40도 위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금성은 여신을 말하고 금성은 비너스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비너스는 이 삼신할머니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저 앞에 있는 서양의 저 비너스가 바로 우리의 삼신할머니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지금 현재 보기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금성은 봄의 영향과 매우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지인에서 인과 관계된다. 그래서 봄의 영향으로서 우리가 생장 염장으로서 우리가 철학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이 금성은 바로 천문학의 시작이 되는데, 자, 남방에서는 태양과 달을 중심으로 밤낮을 이야기했다면, 우리가 북방에 올라와서 달과 태양과 금성이라는 사상이 들어오게 되었다. 자, 그래서 북방 문화권의 핵심 사상은 바로 금성 사상이고, 천문학 사상이고, 그 다음에 북극성의 사상, 생명의 사상, 그 다음에 직녀의 사상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궁 28수보다 먼 별이 또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은하수라 하기도 하고 묘성이라고도 한다 이거죠. 보통은 6개 정도가 보이는데 몽골에서 보면 7개 정도가 은하수가 보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무당은, 샤먼은 묘성, 은하수와 금성, 달이, 은하수와 금성, 달이 믹스해서 나온 것이 이게 무당이라는 겁니다. 무당의 이거 박용 선생님의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무당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 세습문과 뭐 이렇게 강신무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근원적인 이야기는 근원적인 무당은 바로 묘성, 은하수와 금성, 샛별과 달이 믹스해서 나온 것이 이 무당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샤먼의 사상의 핵심은 바로 생명사상이고, 샤먼 사상의 중에서 우리가 물이 좋다는 말이 바로 이제 그런 것인데, 그래서 이 샤먼 사상은 생물사상이다, 생명사상이다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남방에 있을 때 우리가 본생사상과도 관계되는 겁니다. 보살사상과도 관계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무당은 왜 필요한가? 이 집단이 있으면 리더가 필요하죠. 집단이 있으면 리더가 필요하고, 그래서 집단의 리더를 필요해서 우리가 물이 좋다, 집안이 좋다, 가문이 좋다, 이런 것이 바로 샤먼 제국에서 나오는. 그래서 우리가 춤추러 갈 때도 여자들이 아주 예쁜 여자들이 많고, 그러면 여자들이 물이 좋다는 그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 남자의 시를 받아서 석빙구에서 보관해서 자한패를
가지고 조두로서 국강성을 만드는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추분, 춘분 때 아리랑 축제라든지 단어 축제 때 우리가 조두를 활용해서 여기에 그 국강성을 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인대와 함께 남자들의 시를 받아서 인공수정을 하여 하는데, 이때 바로 이 미인대를 대회의 기원이 되는 것이 이게 지금 오늘날에 이제 미스 코리아가 되는 것이고요.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에 선발된 대표자를 우리가 소를 타게 하고 실험 선수들이 소를 타게 되는 것도 바로 거기에 우리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때 간택된 여자들을 우리가 선녀라고 부르고 우리가 선녀보살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선녀보살.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실을 심는데 우수한 DNA로서 뭐냐면 머리가 총명하다든지 체력이 건강하다든지 직관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우리가 실을 심어서 공동으로 키워서 그거를 지도자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것이 국강상 제도고, 그 국강성에 오른 자를 바로 우리가 황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는 국강성에 올라서 아버지가 알 수 없는 모계사의 유품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황제국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전제 왕권 국가는 아버지가 왕이면 자기 맏아들이 이제 왕이 되는 종법제도, 종묘법이라 그러는데 종묘법, 종법제도를 바탕으로 하는, 이거를 설계한 사람은 공자맹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후 이들 중에서 국강성에 올린 사람들을 보면 요순우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고, 그래서 요순우는 뭐냐면은 아까 물과 식물, 삼지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샘물은 물을 말하고 삼은 기승전교에 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녀들을 우리가 물마누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해산 전문가라고도 표현하고 비너스, 삼신할머니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다 이거죠. 이래서 이 샤머니즘이 이제 초과학적이 되는데, 이 초과학 중에서 보살사상이 바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플러스 초자연적 초월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살을 생각하면 항상 선녀보살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녀보살. 선녀보살은 이게 본생사상하고 같고, 본생사상을 다르면 본교락 하기도 합니다. 본교. 다른 말로 뱅교락 하죠. 뱅교. 자, 그래서 우리가 중공, 지금 현재 중국 땅에 있는 중공은 태일, 태백, 태을이라는 말 우리가 들어보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바로 북두칠성, 금성, 묘성, 이것을 우리가 태일, 태백, 태을이라고 표현하고, 위도 35도에서 40도에 있는 나라가 지중해, 이집트, 서해대평원, 유카탄 반도, 여기에 대한 정탈전이 우리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중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해대평원, 그 다음에 유카탄 반도의 마야 문명, 그 다음에 서해 문명, 그 다음에 지중해 문명이 바로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조선반도가 걸쳐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후에 이 목성을 믿는 태양력이 이제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태양력을 지금 현재는 믿고 있지만 사면제국에 가지고 있는 우리가 태일, 태백, 태을, 북두칠성, 금성, 묘성을 믿는 사상으로 우리가 전환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3대 육성의 샤머니 신이라는 것이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북이 35도에서 40도에 있는 북이 이 지역을 차지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위해서 엄청난 정탈전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초나라라든지 주나라, 전국, 칠웅리, 이 샤머를 믿었던 나라들이라는 것이죠. 자, 이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이 춘추 중국 시대가 바로 약 500년에 걸쳐서 일어난 이야기가 바로 그런다. 자, 그래서 이 지중해 문명 이후
문명이 이 속에 있고, 크레타 문명에서 크레타 문명이 몰락하게 된 것은 BC 1427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위도 35도에서 40도가 바뀌면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전 세계 온누리에 우리말과 글이 뿌리 내려졌다는 것이죠. 자, 이때 로마의 침입으로 한무제가 동쪽으로 피신했는데, 이 샤먼 세력이 동쪽으로 피신했는데, 이때 천추 정국시대가 중앙아시아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들이 흉노이고요. 흉노는 윤목과 농경을 함께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샤만 집단인데 천문학자가 되기 위해서 농사 짓기 위한 연구원들이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산꼭대기에 살았고 구릉지에 살았다 이거죠. 이들이 연구실이 가야 무덤들이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가야 무덤이 아니라 산꼭대기에 있는 샤만 집단의 연구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야는 바로 샤머니즘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가야는 또 당나라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당나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산에서 살면서 천문을 연구하고, 이들이 종교가 바로 신교, 신도라고 하고, 이걸 본교라고 표현해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왕과 황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은 집단을 의미하는 것이고 경주 지역이나 가야 지역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 나오는 신라 법흥왕의 2차돈의 순교 때 이들 세력이 뭐냐면은 몰락하게 됐는데, 이것이 가야 침공의 멸망이 되었고 AD 562년도에 가야 세력이 멸망하면서 이 샤먼 집단이 일본으로 튀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후 이들이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주에 있었던 나을신궁 반월성이라 그러죠. 이때 샤먼 집단이 법흥왕 진흥왕 때에 약 1000명의 뭐냐면은 샤먼 집단을 죽였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샤먼 사상은 바로 금성 사상이고 천문학 사상인데, 이에 대한 연구를 빼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샤먼 제국이 몰락하게 되었던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성 천문학을 연구하는 곳을 우리가 용궁전이라 하고, 이것을 뭐냐면은 경을 용화경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용궁전과 용화경을 부활한다는 것은 샤먼 제국을 부활한다는 말이 되겠다. 자, 그래서 이 금성은 바람을 말하고 이 풍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산화탄소의 그 영향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제가 예전에 어제 제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금성은 여신과 관계가 있고 봄바람과 관계가 있고 봄의 영향과 관계가 있고, 그래서 금성은 이산화탄소로서 오존층이 탄탄하며 태양 에너지를 반사하게 되는데, 그래서 금성은 태양풍을 받게 된다는 것이 여기 바람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추분, 가을 추분의 9월 20일 이때 이제 밤이 길어지고 가을에는 달의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은 밤과 영향을 관계가 있고 금성과 달과 태양이 바로 샤먼 제국의 철학과 사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우리의 역사를 생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은 일단 18번째 현대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